안녕하세요. 세종시 라이딩 코스를 안내하는 중립라이더 형광 뚝배기입니다. 지난 8월 23일 225 정기 라이딩 영상 모습이고요. 참여 인원 총 7명이고 저희가 다녀온 곳은 대청댐 전망대 현암정입니다. 왕복 80km 정도 되고요. 비교적 굉장히 무난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유일한 어필을 현암정 가는 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홈플러스 뒷길 정자 어필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코스를 초보분들과 함께 달리면 굉장히 좋은 코스라고 강추 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암정 올라가는 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지 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라이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로테이션 연습도 해보시고 또 수신호도 직접 해보시면서 평소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그렇지만 힘은 덜 드는 그러한 라이딩을 경험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침에 안개가 굉장히 많이 껴 있었습니다. 자, 이 안개를 보면서 불현듯 복귀할 때 머리가 벗겨질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더위를, 굉장히 뜨거운 더위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이렇게 안개 낀 날은 그날 낮이 되면 굉장히 더웠었다라는 것을 길지 않게 살았지만 약 40여 년 동안 경험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기상청 예보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100% 장담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강 인증 센터로 미카엘이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미카엘이 원래 일찍 일어났다가 잠깐 눈 감고 일어났더니 출발 시간이더라. 그래서 뺑기 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웃기지 마라. 합강 인증 센터로 네가 지금 출발하면 우리와 조우할 수 있다. 와라. 그래서 마음 약한 미카엘은 또 제 말을 또 거스르지 못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합강 캠핑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 다리 위 중간에 자전거와 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지나쳐간 빨간 바지 추리닝 입은 형님의 자전거였던 걸로, 지나오면서 다른 인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 다리 위에 왜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셔가지고 좀 더 건너 오셔서 벤치에다 놓고 이렇게 하시던지, 사람 이상한 생각들게. 자, 캠핑장 지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부강 신탄진 도로를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지난 장마 때 침수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뭐 부유물질부터 해서 모래가 상당히 많이 중간중간에 깔려 있었습니다. 원래 뭐 자전거들에서는 뭐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모래가 워낙 많아서 특히 커브길에서는 상당히 많이 감속을 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커브길이 나오면 뭐 미리 감속하면서 뭐 다운힐이든 어필이든 주의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 오천 종주길에는 봉이 상당히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지난 여름 전 봄이었나요? 같이 함께 라이딩하던 인원이 봉을 때려박고 넘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잠깐의 부주의로 좀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페달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좀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룹 라이딩 시에는 앞쪽 인원들이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왔을 때 미리 알려주죠. 자, 저희는 이제 데크길 끝나고 부강 신탄진 공도를 타고 이동하기로 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고 좌측으로 이동을 하면 공도로 이어지고요. 우측으로 가게 되면 자전거도를 타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자전거도로 상태가 썩 좋지 않음을 앞서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공도를 타기로 합니다. 자, 우측편에서 저희를 기다려 주신 분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바로 공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공도 진입하면서 제가 앞쪽에 구두로 소리 지르죠. 세려 밟아라. 간단하게 세려 밟아라. 신호를 넣자 몇몇이 머리를 숙입니다. 앞쪽에 자전거를 새로 기변을 하신 샵 사장님께서 잠깐 고개를 숙이셨는데, 자전거를 너무 오랫동안 안 타셨습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메리다 8000
8002인가? 네, DI2니까 8002겠죠. 네, 8002 모델을 구입을 하시고서 온 첫 정식 라이딩입니다. 아, 뒤에서 보니까 에어로 타입이다 보니까 리액터 8000인데 날렵한 모습이, 저는 이제 5000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 물건을 받지는 못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도 빨리 저의 자전거가 도착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도 되고 에어로 타입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주머니를 털어서 장기를 팔고 목돈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저의 장기는 다 썩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장기 매매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하면은 살려두지 않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 받았습니다. 자, 부강 신탄진길 가는 중간중간 도로 공사하는 곳도 있고 또 땜빵 한 곳이 있어가지고 앞쪽 인원들이 계속 수신호를 주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자전거 바로 옆이 지금 자전거 도로인데 옆에 난간에 뭐 나뭇가지라든가 풀 같은 게 지금 막 걸려 있었죠. 그만큼 이제 물이 많이, 수위가 많이 올라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로테이션 이어받은 인원이 잠깐 여기서 미스한 부분이 있는데, 좌측으로 빠진 이제 첫 번째 주자가 빠졌을 때 그 로테이션을 해준 인원의 속도만큼 달리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감속을 해서 달려야 하는데, 내가 이제 로테이션을 이어받았으니까 좀 끌어볼까?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볼까? 이런 마음에 좀 더 속도를 높인다면 로테이션 내준 인원은 뒤쪽으로 이제 빠지는 동안 모르겠는데 이제 라인에 합류하고 나서는 거의 다 뒤로 처지게 됩니다. 처지지 않는다면 아마 인터벌 해서 뒷공무니를 쫓아오게 되는데, 이 로테이션 때 요거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평소에 좀 돼야 되겠죠. 같이 타는 인원들끼리. 그러니까 로테이션 내줬을 때 이 인원이 좌측으로 혹은 우측으로 빠지자마자 세려 밟을 게 아니라 이 인원이 뒤로 완전히 최후미까지 붙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페이스를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속업을 해야지, 내주자마자 이제 내 차례니까 한번 세려 밟아야지 하는 순간 팩에 이빨 사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이빨을 메꾸기 위해서 뒤쪽 인원들은 인터벌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뭐 파워 낭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전체적인 페이스는 앞쪽 인원하고 뒤쪽 인원들 간격이 벌어지면 결국은 전체적인 속도는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기 위함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팩라이딩은 그런 부분들 밸런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인원이 처졌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멘트 공장 우측편으로 지나가게 되면 자전거 도로를 타고 부강길 신탄진 도로를 향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평소에도 이제 다운힐 하고선 지금부터 나오는 이 구간부터는 모래가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최선되는데 앞쪽에 자전거 타고 계신 분이 보여가지고 뒤쪽 인원에게 감속하라는 신호를 주고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도 뭐 자전거 도로에 많죠. 여러가지 뭐 부유물질, 특히 이제 모래, 여기는 이제 분명히 100% 잠겼을 겁니다. 지금 뭐 모래가 잠겨 있고 옆에 이제 보도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난간 위에도 이제 모래가 있는 거 봐서 지금 뭐 이 구간도 지금 모래가 잔뜩 쌓여 있죠. 그만큼 지난 장마 때 꽤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올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크길이 또 나오고 있죠. 여름에 이 데크길, 합강 캠핑장 쪽하고 이쪽 신탄진 쪽 데크길 지나가면 뭐 한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운힐 구간 역시 모래가 잔뜩 있었기 때문에 페달링을 하지 않고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칫 페달링을 했다가는 슬립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기 때문에 감속을 하면서 내려와 봤습니다. 자, 자전거 도로를 벗어나고선 이제 공도를
타기 위해 지금 좌측편으로 이동을 했죠. 자, 제가 지금 계속 최선두에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평지 구간이 나면 저는 최선두에 있을 경우 거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세러 밟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능력치로 온 힘을 다 끌어모아 세러 밟기 시작을 합니다. 뭐 뒤 인원들은 그래도 다들 능력치가 되기 때문에, 또 오늘 같이 한 인원들의 능력치를 평소에 이제 함께 라이딩을 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달려도 된다, 무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평지 구간에서 속도를 내봤습니다. 자, 앞쪽에 혼자 달리시는 분, 유니폼을 여러 차례 봤었던 그러한 분이신데, 지나가면서 제가 뭐 7명 지나갑니다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였다면 글쎄요, 추월하는 것을 좀 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100% 장담은 못하겠고요. 하지만 공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월을 하면서 추월 인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칫 저만 지나가고 없겠지 하면서 도로를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넓게 쓰신다면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급적이면 뒤에 인원이 더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좋겠죠. 자, 자전거 도로가 또 나오고 있죠. 금강 뭐 오천 종주길, 뭐 금강 자전거 도로, 금강 하구도 향해서 가는 길, 뭐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꽤 잘 돼 있는데, 세종 지역, 대전 지역 자전거 도로는 굉장히 좀 지루한 맛이 있죠. 뭐 좀 충북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야지 그나마 좀 어필도 나오고 해서 그나마 좀 다이나믹하게 탈 수가 있는데, 이쪽 저희 충청도 쪽, 세종, 대전 지역 쪽은 좀 비교적 무난하죠. 이화령 넘을 때나 조금 어필이 나오고, 그 외에는 좀 지루한 그러한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평소 같으면은 신호 받고 좌측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오늘은 직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자전거 타러 도로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쪽에 누님께서 열심히 오르막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게 뭐 이렇게 낯익은 길은, 그러니까 자주 다녔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누님을 쫓아가고, 이 누님께서 앞쪽 인원을 추월하실 때 따라서 추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 누님까지 저희는 추월을 했습니다. 뭐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했다고 뭐 또 싸잡아 욕먹을 지실 수도 있겠는데, 뭐 충분히 앞쪽에 반대쪽에서 오는 인원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핑계 변명을 대 봅니다. 자, 데크길로, 짧게 이어진 데크길로 합류하고 다시 또 자전거 도로 타고 이동을 해 봅니다. 자, 앞쪽에 또 인원이 계신데 저희를 인지를 하시고 우측편으로 붙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빠르게 추월을 하고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대청댐 쪽에 오니까 라이더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로드 타신 분들 중에 뭐 여성분들, 또 멋지게 몸매가 좋으신 분들을 많이 뵐 수 있어서 자전거 타는 맛이 좀 나더라고요. 뭐 서울 쪽, 뭐 서울 경기 쪽에 계신 분들이야 뭐 워낙에 인구들이 많으니까, 자전거 인구들이 많으니까 뭐 숱하게 보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자전거 도로에서 타면 로드 타시는 분들 뵙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전에 뭐 더비 형님과 또 팀 이광현이 두물머리에 핫도그 먹으러 서울에 우리 촌놈들이 또 평일날 시간을 내서 라이딩 다녔는데, 그날 두물머리 갔다 왔을 때 자기 기록이 2만 몇 등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 저희 지역에서 특정 구간 2만 명, 2만 등 정도 하려면 약 한 40년이라 한 4년 5년 정도는, 4년 5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200명도 채 보기 힘든데 어마어마한 라이더분들이 수도권에 계시다. 그런 부분 굉장히 부럽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타는 곳, 물론 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면 여러 가지 자극받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멋지게 또 여러 가지 또 자전거 타면서 문화 교류도 할 수 있고 친목도 도모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뭐 전기 라이딩 한번 하자 하면은 뭐 6, 7명이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고, 뭐 한두 명
그러면 거의 폭파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뭐 저는 혼자라도 타긴 합니다만, 여하튼 뭐 지금 이제 입문 3년 차인데 인원이 많이 나와서 타는 동호회 분들, 팀들 모습 보면 솔직히 굉장히 부럽습니다. 자, 현암정을 가기 전에 로미오 형님이 안내한 곳이 특별한 스팟이 있어서 가보기로 합니다. 장승공원 구룡산 어필인데 약 1km 정도의 구간 거리이고 평균 경사도가 13.3%가 나오는 미친 곳이었습니다.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저는 중간에 클릿을 빼기도 했습니다. 클릿을 뺐는데 다시 끼고 올라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역방향으로 내려가면서 클릿을 끼고 다시 턴을 해서 와리가리 하면서 결국은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끌발 뻔 했습니다. 이런 어필 글쎄요, 2번 3번 오라면은 별로 오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간이 짧다 보니까 경사도가 좀 세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 2km 정도만 되면 제가 볼 땐 저와 같은 소금쟁이 다리들은 100% 끌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해도 뭐 아찔합니다. 자칫 하면 클바링, 잡바링 하기 딱 좋은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저 경사도를 이제 속도계를 보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곳이었습니다. 두 자릿수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없었고, 어떤 구간에서는 내려가면서 뭐 저도 언급을 하지만 뭐 15% 또 20% 이상 나오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커브길에서 그러한 경사도가 나오면은 진짜 난감하죠. 와리가리 하기도 힘들고, 인코스가 오히려 경사도가 더 세게 나오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라도 온다면 뭐 100% 전립선 안장과 빠이빠이 해야 되죠. 상대적으로 현암정 가는 길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암정 도착할 때까지 안개가 좀 완벽하게 거치지 않았고, 뭐 먹구름이 낀 건 아니었는데 약간 좀 찌뿌듯한 그러한 하늘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귀할 때는 앞서서 제가 예견했었던 것처럼 머리 껍데기가 벗겨질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실컷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암정 도착한 모습이고요. 너무 이른 시간에 왔는지 아니면 요즘 상황이 그래서인지 매점이 있습니다. 저 매점 문을 좀처럼 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라이딩 하러 오면은 저 매점에서 얼콜 하나 사 먹고 또 호떡도 파는 곳이기 때문에 호떡도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저희는 꽝을 치고 갑니다. 자, 현암정에서 잠시 휴식 취하고 내려가는 길에 전망대에서 사진도 한컷 찍고선 다운힐을 합니다. 다운힐을 하면서 이 현암정 오르막 시작점에 보통 저희가 우측으로 이제 복귀를 하곤 했는데 그 우측길을 폐쇄를 시켜놨더라고요. 이제 내려가서 잠깐 이제 속도를 줄여놓고선 보니까 낙서 구간에서 일부 아마 좀 뭐 자갈이나 돌이나 흙이 쓸려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를 이렇게 차단 봉쇄를 해놨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신호 대기할 때 좌측으로 이동을 했으면 글쎄 2번 걸음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뭐 운이 따랐는지 직진을 하는 바람에 뭐 막힘 없이 현암정까지 계속 끊기지 않고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 댐 수문 쪽에 흙탕물이 있는데 전날 비가 와서인지 아니면 장마로 인해서 물이 아직 정화가, 그러니까 부유물질들이 가라앉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대전 지역 쪽에는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다라는 것을 뭐 직접 보지 않았지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잠시 보급을 하고 다시 저희는 왔던 길 그대로 복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제 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앞에 로미오 형님 등짝이 원래 깨끗이 민무늬의 저지였던 것 같은데 뒤에 뭐 글쎄요, 등에서 뭐 누가 오줌을 쌌나요? 얼룩덜룩하죠, 달마시안처럼.
땀에 흠뻑 젖은 모습입니다. 뭐 저 또한 지금 온몸이 육수로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고, 그 얼굴을 가린 안면 마스크는 지금 젖어가지고 콧구멍과 입을 막 자꾸 들러붙고 막고, 그래서 숨 쉬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여기 뭐 코받침대를 대던지 뭘 하던지 해야지. 버프나 이제 반다나 이런 스카프류의 얼굴 가리개를 하고 다니면은 뭐 일단은 좋지 않은 몽타주를 가리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효과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 마스크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비말 차단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 숨구멍으로 막아대니까 불편해 죽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다른 분들 계셔서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길어서, 로미오 형님께 추월하지 말고 기다리자. 미카엘은 이제 그 소리 못 듣고선 먼저 이제 좀 더 앞쪽으로 진행을 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속도가 더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좌측편에 보이는 공도로 빠지기로 합니다. 타이밍을 지금 재고 있는데, 일단 뒤쪽 체크를 하고 이제 공도 쪽으로 빠지기로 합니다. 자, 미카엘도 계속 지금 뒤쪽을 주시하고 있죠. 자, 저도 이제 뒤쪽을 한번 보고선 이제 차도로, 공도로 빠집니다. 빠지면서도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하고선 이동을 했고, 저 앞쪽에 인원들만 추월을 하고선 바로 다시 자전거 도로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자, 뒤에 인원들이 따라붙은 걸 보고선 이제 속도를 내면서 다시 자전거 도로 합류 지점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다시 자전거 도로로 진입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뭐 물론 이제 MTB 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대전 쪽 넘어오니까 확실히 대전이나 이제 청주 쪽 넘어가야지 다른 라이더분들을 많이 뵐 수 있고 마주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막 길이 복잡해서 막 속도를 못 내서 안 좋네 좋네 뭐 이런 거보다 그냥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이 보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눈 오는 날 뭐 강아지들 막 뛰어다니듯이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뭐 사실 오랜만에 장거리 라이딩이라 힘들어 했던 인원들도 있고, 또 모처럼 이제 라이딩이어가지고 또 특히나 장거리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타고 왔다라고 이제 후일담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복귀하는 길에 뭐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네, 함께한 재현이가 빵꾸가 났죠. 네, 다행히 앞뒤 인원들, 또 제가 로테이션 넘겨주면서 피슉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빵꾸다, 이건 빵꾸다, 100% 빵꾸다 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한 뒤에 또 저희와 함께한 샵 사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뭐 공구통의 대부분 자기 이제 정비 용품 또 공구 세트를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펑크를 수리를 했죠. 뭐 펑크 키트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튜브를 갈아치우죠. 같이 탄 인원들이 다 클린처 타입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는 뭐 튜블러 요거를 타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클린처여가지고 여분의 이제 튜브를 항상 지참하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뭐 워낙 빵꾸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빵꾸라니까 좀 그런가? 펑크 난 경험이 좀 제법 있었기 때문에 항상 펑크를 대비한 여분의 튜브를 갖고 다니고, CO2도 또 인젝터까지 함께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저희 1호 전기 라이딩은 필수로 공구통을 지참을 해야 되죠. 또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용품을 빌렸다면 반드시 빠르게 피드백을 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가다가 재현이가 또 빵꾸가 났어요. 오늘 앞바퀴 뒷바퀴 휠셋 쌍빵꾸가 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재현이. 앞서 뒷바퀴는 미카엘의 용품을 썼고, 이번에는 제 용품을 쓰고선 또 다시 라이딩을 이어갔습니다. 뭐 빵꾸 나는 정도야 뭐 큰 결함이 아니죠. 뭐 그 정도는 뭐 누구나 쉽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공구가 없으면 이제 콜택시를 부른다거나 지인 찬스를 써야 되는데, 다행히 뭐 저희는 개인 이제 공구들을 정비 용품을 갖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때마침 또 샵 사장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조치를 취하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복귀하는 길 뭐 태양빛이 그냥 엄청났습니다. 뭐 33도, 뭐 35도 속도계는 그렇게 찍혔었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30도 언저리는 됐었던 걸로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뭐 자, 앞서서 이제 병준이가 달려가다가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홈플러스 뒷길 정작길 다운힐에서 슬립이 나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네,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중간에 뭐 차도 있었는데 저렇게 차가 정차돼 있으면 위험하죠. 자, 뭐 별일 없이 전원 무사 완주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